정의로운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 예, 보신 것처럼요, 지난 금요일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이 대낮에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었던 사건,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렸었습니다. 단순 침입을 넘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학생 진보연합은 오늘 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 대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함성 시작! 저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더 많은 담을 또 넘겠다. 월담을 또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니까 좀 기각해달라라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참 일단 뭐 대학생들도 법을 배울 텐데요. 본인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떠한 법의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할 겁니다. 뭐 저도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뭐 시위도 하고 그래봤지만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충분히 어떤 법에 대해 심판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지금 근데 중간고사를 보려고 지금 한다. 지금 이제 학생 7명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본인들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저는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주한미 대사관저는 남의 영토입니다. 저 미국의 영토입니다. 저 거기를 지금 월담했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하면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사가 있는 그 관저에 들어가서 시위도 벌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와 또 중간고사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의 엄중한 저는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반하장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요. 사실 조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는다는 건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위험하게 잡지 마시라고요! 위험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세요? 야, 올라와 빨리! 왜 길이 먹으라세요? 실차리로 빨리 올라가! 이렇게 담을 넘는 학생들은 대사관저 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국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와 하는 짓은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옥스럽습니다. 부탄 가정의 미국 반대! 부탄 가정의 미국 반대! 다쳐요!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주 미국 지금 당장 철수하라! 당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가감없이 한번 다 보여드렸어요. 김정호 실장님. 그런데 미 국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비판 메시지를 낸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쓴 표현 자체가 동맹국끼리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촉구한다를 번역하긴 했습니다만 얼지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맹국끼리 쓰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성국가에 대해 쓰는 표현인데 이게 현재 한미 동맹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갔냐 하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 대학생들이 현재 대학생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주사파 2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생으로 순화하고 그거에부터 조금 더 해볼까요? 일단은 그 주사파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호 기자. 그래서 예. 성장 과정에서부터 예. 상당히 반미적이고 그다음에 친북적인 그런 사상을 이렇게 주입하던 그런 학생들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굉장히 사상적으로 무장이 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 하나 더요. 이게 며칠 뒤에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에서 하잖아요. 이게 물론 뭐 저희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 되겠습니다만 자칫 외교 문제로 더 커질까 그것도 좀 염려가 됩니다. 외교 문제로 이게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게 뭐 단순히 학생들이 그냥 담을 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학생이 담을 넘어와가지고 정권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가 1979년도에 그 사회주의 그 학생들이 그 담을 넘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함으로써 그때부터 사회주의 혁명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그 사회주의 그 이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팔레비 왕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경험들을 중동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이게 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다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측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끌려 나오는 모습도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학생들은 다 사지가 들린 채 나오게 되었고 경찰이 시민들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경이 도착할 때까지 경찰이 똑바로 진압을 못해가지고 지금 경찰의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얘기는 성희롱을 했다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혀 반대잖아요. 저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저 주장에 대해서 진위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나왔던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보면 경찰이 성희롱은커녕 그 여학생들 몸에 손도 못 대서 지금 저 어쩔 줄 모르고 하다가 저 월담을 그대로 방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저 대학생 진보 연합층의 저 얘기는 사실과는 좀 다른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 더요. 네. 지금 이 대진연 측이 네. 경찰의 휴대전화하고 이름 공개하면서 네. 경찰에 항의 전화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범죄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공무집행 방해인데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공개한 저 부분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무집행 방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 다만 이제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신상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는 있는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있다. 오늘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요새로 변모하고 있는 한박도에 대해서 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았던 이 해병대 이승도 사령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승도 사령관이 북한 매체 표적이 됐습니다.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리승도는 골수까지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광신자로서 윤평도 해병대 부대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선하기 맛을 톡톡히 본 자입니다. 리승도를 비롯한 군부 호전 세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윤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안소영님, 최근 북한이 저렇게 우리나라 한 군 장성을 탁 찍어서 비판한 거 되게 이례적인 거죠?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를 타겟으로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현장 지휘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지금 뭔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데 마땅한 타겟이 없으니까 이런 그 해병대 사령관까지 들고 나왔고 이것을 다시 서해안 일대에서 이제 과거 연평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뭔가 이 서해안 NLL 지역에서 남북한의 긴장감을 한번 조성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오늘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관심은 역시 이승도 사령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한박도 초토화 발언을 해서 이승도 사령관이 청와대 질책을 받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대답을 왜 그렇게 했느냐,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청와대에 전화 받은 거 없어요? 그날 오후에?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실이 그분이 계속 전화 주고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야당에서도 저 문제 제기를 했다가 그냥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수준으로 좀
서둘러 덮은 것 같은데. 뭐 훅 찔러보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이제 떠보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승도 사령관이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안보 외교 관계자들이 봐왔던 건 달리 정말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도 저런 정말 해병대 사령관이 있다라면 안심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장관이나 다른 참모 총장 이런 분들 보면 다들 북한 눈치 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말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혹여나 이제 청와대의 어떤 좀 질책을 받지 않느냐, 야당 쪽에 질문하는 건데, 만약에 청와대 질책했다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죠. 뭐 그런 걸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도 사령관이 이렇게 북한 매체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오랜만에 이 인물의 기억도 떠오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저기 궁금할 때까지. 북한인민이 제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과 미국의 특동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강진을 향하여 싹! 김관진과 같은 괴뢰 군부 깡패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관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그래서 과거 저런 목소리부터 이번 발언까지 안찬일 소장님 정리를 해보니까 북한이 응징, 한박도 초토화 이런 반응에는 상당히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네, 자기네 할 소리를 다 하는데 아주 이렇게 강경 대응을 나오는데 이걸 보면 뭔가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좀 멀리 벌려놓고 일단 미국과만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고 뭔가 외부의 적이 항상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적으로 이렇게 부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박도 초토화 발언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얘기 이번 주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제3피 인명피해는 일단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박도 얘기, 그리고 드라마로 복귀를 신고한 배우 문근영 씨 얘기와 그리고 새롭게 외부에서 이마트 대표가 된 강희석 대표의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어를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